그래서 405페이지. 그래서 40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요거 해볼 거예요. 메인 매출 전표.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가 여기랑 관련 있는 겁니다. 어디요? 부가세. 그래서 거기 11번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매출 거래 또는 매출 유형이라고 해요. 저는 이제 주로 매출 유형이라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거기 첫 번째 보시면은 11번에 과세라고 있는데 여기 405페이지에 있는 건 다 매출이에요.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 계산서. 그래서 보시면 세금 계산서는 요게 있어요. 그 세금 계산서가 세금 내는 거잖아요. 과세의 뜻이 뭐 낸다? 세금 낸다. 그래서 매출과세 그러면 세금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의 영세. 우리 영세는 요 문구가 꼭 나와야 돼요. 거기 옆에 있는 거 밑줄만 치시면 돼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 로컬LC, 구매 확인서. 그리고 참고로 얘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냥 한국어냐 영어냐지. 로컬LC가 신용장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내국신용장부터 구매확인서까지는 뭐냐면은요, 그냥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보증서예요. 근데 무슨 보증을 하는 거냐면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다? 수출할 거다. 그래서 수출을 한다라는 보증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거를 내국신용장 또는 로컬LC라고 하는데 요 영세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수출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간접 수출이에요. 요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 회사가 직접 수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회사가 우리 회사 물건을 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수출하는 거. 요걸 영세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간접 수출이에요. 그다음에 좀 이따 직접 수출 나옵니다. 13번에 면세. 면세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산서. 계산서하고 세금 계산서의 차이가 뭐죠? 두 글자 차이잖아요. 뭐요? 세금이 있냐? 세금이 없냐? 그래서 계산서는 세금이 없죠. 그래서 왜 없냐면은 뭐 받았으니까? 면제 받았으니까. 그래서 세금을 면제받았다. 그래서 무슨 세라고 하세요? 면세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요거 중요해요. 14번에 보시면 건별이라고 있습니다. 건별은 무증빙이에요. 그래서 증빙에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4가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증빙에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이 이제 증빙인데 무증빙의 뜻은 뭐가 없는 거예요? 증빙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물건 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옷을 사러 갔어. 5만 원짜리 옷을 사고 영수증 아무것도 안 받고 옷만 들고 왔어.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건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받은 거 있다 없다? 없다. 옷만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건별. 그래서 무자가 무슨 무자예요? 없을 무자. 그러니까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남대문이나 동대문 만약에 두 타를 갔어. 그럼 거기에서 내가 5만 5천 원짜리를 집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딜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5천 원 깎아줄 테니까 현금으로 주세요. 그리고 나는 옷만 들고 오잖아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건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증빙이 뭐 하니까 없으니까. 15번은 지우세요. 저희 시험엔 안 나와요. 그래서 15번이 뭐냐면 간인데 요거는 이제 쪽지 시험 마지막 날 외울 건데 간이과세자라고 있어요. 근데 간이과세자가 요분들만 되세요. 누구만이요? 개인만. 근데 우리는 시험 볼 때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저희는 시험 볼 때 무조건 법인이에요. 그래서 간이를 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구조상 못 내요. 왜냐면 우린 무조건 법인만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이신 분. 그래서 많이 파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적게 파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적게.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증빙을 발행할 수가 없어요. 뭐만 발행할 수 있어요? 영수증. 그래서 대부분 간이과세자들은 법인회사에서 거래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법인은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증빙. 근데 요런 영세업체들은 증빙을 발행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발행하고 싶어도 법에서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세금 계산서를 다른 회사에서 사다가 줘요. 불법이긴 하지만. 네, 그런 케이스들도 종종 있어요. 왜냐면 회사에다가 물건을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현재 간이과세자야. 그러니까 증빙을 못 줘.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 회사하고 거래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나하고.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구해다가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거 불법이에요. 아시겠지만.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도 뭐예요? 면제. 왜냐면은 4,800이면 큰 돈이라 그랬어요? 작은 돈이라 그랬어요? 작은 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세금을 내셔도 많이 안 냅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한테 세금을 거두면 국가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 듣겠어요? 안 좋은 얘기 듣겠어요? 당연히 안 좋은 얘기 듣겠죠. 그래서 그냥 아예 뭐 해버리겠다? 안 걷겠다 라고 되어 있으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16번 수출. 요게 직수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영세하고 요 수출하고 둘 다 세율은 0을 적용받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아까 12번의 매출의 영세는 간접 수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 물건을 사가는 회사에서 수출하는 걸 영세.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하는 건 뭐라 그런다고요? 수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카과라고 있는데요. 카과의 뜻은 요거예요. 신용카드 과세. 요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카드 과세인데 카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카면. 그러면 카면은 뭘까요? 신용카드 뭐요? 면세. 그래서 우리가 카드로 과세되는 걸 살 수도 있지만 뭐 되는 걸 살 수도 있죠? 면세되는 걸 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19번의 카형은 신용카드 뭐요? 영세. 근데 참고로 저희 시험에 카형은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있긴 있지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문제 만들기가 좀 까다로워서. 그 다음에 20번의 면건. 요 면건은 면세 건별이에요. 그래서 건별 그러면 뭐라고요? 무증빙. 그래서 증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건별 나오면 아무것도 없으면 건별. 요거 잘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1번에 보시면 전자라고 있는데 이것도 지워버리세요. 저희 시험엔 안 나와요. 전자가 뭐냐면 전자화폐. 근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전자화폐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저희 시험엔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적 결제수단인데 뭐 저런 거예요. 뭐냐면은 그 마일리지 점수 같은 거, 보너스 점수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모아놨다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저희가 공부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취업하는 곳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그렇게 낸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현과. 현과의 뜻은 현금 영수증 과세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증빙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증빙 관련돼서 세금 계산서에 대한 내용 나왔죠? 계산서에 대한 거 나왔죠? 아까 신용카드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나오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거기 23번은 현면입니다. 그러면 현면은 뭘까요? 네, 현금 영수증 뭐요? 면세. 그래서 제가 저번에 숙제 하나 내드렸었죠. 검사는 안 하지만 물건 사신 다음에 뭐 꼭 받아서 한 번씩 보시라고요. 영수증. 그 다음에 현영. 요건 현금 영수증 영세. 그래서 정리하시고 이렇게 요거는 시험 볼 때까지 거의 다 해결돼요. 그리고 잘 안 되시는 분은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제가 요거는 이틀 안에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이거 구별하는 건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 이틀이면은 한 8, 90% 구별이 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406페이지. 406페이지부터는 매입 관련된 거예요. 아까는 매출이었고 지금부터 뭐 관련된 거세요? 매입. 그래서 거기 보시면 51번의 매입의 과세.
과세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무조건 누가 나와야 돼요? 세금 계산서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세금 계산서. 그래서 세금 계산서 없는데 과세라고 썼어. 그러면 아직 이해 못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세금 계산서. 왜냐면 과세의 뜻이 뭐 내는 거라고요? 세금 내는 거.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세는 똑같아요. 아까 거랑. 네, 아까도 적어드렸었는데 그냥 밑줄만 치시면 돼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내국 신용장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로컬 LC.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중에 하나만 나오면 영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세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많이도 필요 없고 요 문구 중에서 하나만 나오면 영세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 그건 이따가 나올 때 또 보고요. 그 다음에 53번에 면세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면세를 받으시려면 꼭 뭘로 받아야 된다고요? 세금을 뺀 뭐요? 계산서. 그래서 계산서로 받으면 면세입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의 차이는 딱 두 글자잖아요. 세금이 있느냐, 세금이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누어 지세요. 그 다음에 54번에 불공에다가 별표 3개 치시고 어저께 쪽지 시험도 보긴 봤는데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불공. 그래서 불공의 뜻이 뭐냐면 공제가 요걸 써드려야 되겠구나. 우리 납부세액 요렇게 구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요. 근데 세법에서는 뺀다라고 표현 안 하고 공제한다 그래요. 뭐 한다고요? 공제. 그러면 불공의 뜻은 뭐예요? 예, 안 빼주겠다. 그러면 안 빼주겠다의 뜻이 뭐냐면 다르게 설명드리면 세금 많이 내라는 뜻이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빼야 세금을 뭐 할 수 있죠? 적게 낼 수 있죠. 그래서 불공은 뭐 해줄 거야? 안 빼줄 거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세요. 어떻게 되시냐면 접대비, 그 다음에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용, 승용. 자, 1000cc는 제외. 요 제외의 뜻이 뭐냐면 과세란 뜻이에요. 네, 안 빼주는 게 아니고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그 다음에 경차도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왜요? 국가에서 무슨 차 타래요? 경차 타래. 맞죠? 그러면 권장을 해주면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세금적인 혜택도 주고, 예, 통행료도 반 깎아주고, 주차료도 공공기관권 반 깎아주잖아요. 그런 혜택을 왜 줘요? 권장을 하려면 권장하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 대라도 뭐 할 수 있다? 더 살 수 있다. 예? 그렇죠. 근데 또 공짜로 해주면 누가 싫어해요? 1000cc 넘는 차 사는 사람들이 또 너무 싫어하니까.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더 맞긴 해요. 아예 그냥 저기 뭐지? 차값도 지원해주고 전기차처럼. 근데 지금 이제 경차 쪽에 혜택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가에서 이제 경차보다는 뭐를 밀고 계세요? 지금은 전기차 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제 경차 밀어줘봤자 사람들이 경차 안 사요. 진짜 한 1000만원 이렇게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은 경차 타라 그래도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미 불신 갖기 시작했잖아요. 저 포함해서. 경차는 사고 나면 크게 다쳐. 그리고 실제 크게 다치는 걸 저도 몇 번 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차 사고가 좀 크게 나신 적이 있었어요. 차 완파됐거든요. 네. 그리고 와이프한테 얘기했죠. 분명히 아버지 중고차를 사실 건데 원래 새 건 안 사시니까 중고를 사실 건데 코란도 살 거다라고 와이프한테 제가 미리 예언을 했거든요. 진짜 코란도 샀어요. 왜요? 코란도는 웬만한 차하고 받아도 안 다쳐요. 상대방 차가 다치지. 그래서 사고 나신 분들이 많이 타는 차 중에 하나가 코란도예요. 진짜 튼튼해요. 와이프가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왜냐면 제가 예전에 사고 난 걸 봤거든요. 코란도하고 그랜저하고 부딪혔는데 그랜저 많이 다치고 코란도는 기스만 살짝 났어요.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세금 계산서.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일부러 요 불공을 먼저 외운 게 뭐냐면 세금 계산서가 나오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과세 아니면 불공이에요. 왜냐면 제가 아까 세금 계산서에다 과세라고 적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못 외워요.
근데 얘는 시험에 나오는 종류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나오면 요 내용이 없으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 요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해본 결과. 55번의 수입. 네, 수입은 아까 그 수출의 반대죠. 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수입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수입 나오면 제가 두 가지만 적어 드릴 거예요. 두 가지만 적어 드리는데 뭐 적어 드릴 거냐면 거래처는 세관, 그 다음에 부가세만 회계처. 그래서 거기 세관장이라고 적혀 있죠, 교재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그 수입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누군가 발행을 해야 되는데 외국 회사는 우리나라에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우리나라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누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세관에서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발행돼요? 세관 이름으로 발행돼요. 그래서 인천 거쳐오면은 인천세관, 김포로 들어오면 김포세관, 부산으로 들어오면 부산세관, 이렇게 찍혀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 누구는 물건 샀는데 세금 내, 누구는 물건 샀는데 세금 안 내. 그러면 형평성이 어떻게 되죠? 깨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외국 회사 대신 누가 대신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거래 세관에서 대신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6번은 금전인데 지워버리세요. 안 나와요. 금전은 요즘에 거의 안 씁니다. 옛날에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예전에 슈퍼 가면은 돈통이 띠링 하면서 열리는 돈통이 있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금전 등록기라 그래요. 근데 요즘엔 대부분 다 바코드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전 등록기를 요즘 거의 안 써요. 저기 가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시골. 그것도 아주 시골 가시면 아직도 금전 등록기 쓰는 데가 있어요. 금전 등록기 영수증은 요따만해요. 되게 작아요. 거기에 식품 5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그맣게 쓰여 있는 영수증 발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몰라 그러면 좋은 겁니다. 나는 아직 어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진짜 타자기를 박물관에서 보셨다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 한 거예요? 어린 겁니다. 그 다음에 카과는 신용카드 뭐예요? 과세예요. 여기부터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카면은 신용카드 뭐야? 면세. 그 다음에 카형은 신용카드 영세. 그 다음에 60번의 면건은 면세 건별. 건별은 뭐라고요? 무증빙.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증빙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증빙에 맞춰서 세금 걷어야 되거든요. 증빙이 없어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고. 그래서 우리 영수증이라 이런 거 잘 챙기라고 하잖아요. 회사 가면. 그게 왜 그러냐면 뭐 덜 내려고요? 세금 덜 내려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현관은 현금 영수증 뭐야? 과세. 그 다음에 현면은 현금 영수증 면세. 그리고 이 메인 매출 전표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시험 보실 때 나오던 것만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얘가 더 어렵거든요. 처음 하니까. 근데 시험 볼 때쯤 되시면 메인 매출 전표가 훨씬 더 쉬워요. 왜냐면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패턴만 이해하시면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교재는 몇 페이지로 넘어오시냐면은요. 어디 갔냐. 그냥 요걸로 연습하는 게 요걸로 해야 되겠다. 428페이지로 오세요. 그리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거는 수업 시간에는 안 할 건데요. 어디 있냐. 407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는 나중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거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거기에 설명까지 다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일부러 안 하는 거니까 나중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거 가지고 한번 반복 연습을 해보십시오. 뭐 안 하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428페이지인데 우리 해본 적 없죠. 그래서 오늘은 저하고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쯤 되면은 제가 분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7월 7일.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일단 날짜를 먼저 써야 돼요. 왜냐면 회계에선 날짜 중요하잖아요. 이게 언제 거냐?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먼저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셔야 되냐면 거래처를 써야 돼요. 거기 보시면 무슨 재화라고 거래처 써 있죠? 로얄 재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는 무조건 거래처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국가에서 누구랑 거래했는지 알아야 되겠대요, 몰라도 되겠대요? 아셔야 되겠대요. 그래서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적는 거예요? 거래처. 그래서 거래처는 무조건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빼먹었구나. 죄송합니다. 유형 적어야 돼요. 매출의 과세.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냐면 세금계산, 전자세금계산서. 그러면 제가 불공 확실히 숙지하고 계시라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면 불공에 제품 파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제품 파는 거 없잖아요. 없으면 뭐라고요? 과세예요. 그래서 요걸 잘 외우고 계시면은 답 맞추는데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없으면 뭐라고요? 과세.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팔았다고요? 로얄 재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자면은 여예요. 거기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면 뭐라고요? 여. 종이면은요? 부예요. 그때는. 부자가 무슨 부자예요? 아니 부자. 전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가 여기가 뭐 하는 거냐면 전자세금 계산서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면 여가 맞다란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면 뭐요? 부. 왜냐면 우리 세금 계산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전자세금 계산서하고 종이세금 계산서. 그래서 종이일 때는 부라고 적으시면 되고 전자일 때는 뭐라고 적으시면 돼요? 여라고. 이거 왜 쓰냐면 국세청에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세금 계산서가 전자세금 계산서냐,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냐 이렇게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장 기본적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분개하는데 요건 되도록이면 지켜주세요. 매출일 때는 대변 먼저. 왜냐면 매출이 사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파는 거죠. 팔면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죠. 나가면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팔 때는 대변. 살 때는요? 차변. 왜냐면 사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요거에 맞추시는 게 조금 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팔았죠. 우리 상품 팔면 무슨 매출이라 그랬죠? 상품 매출. 그리고 제품 팔면요? 제품 팔았으니까 무슨 매출? 제품 매출.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계산기가 있어야 돼요.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골뱅이. 회계에서 골뱅이가 나오면 무슨 뜻이냐면 단가예요. 한 개당 금액. 그래서 50켤레 곱하기 얼마요? 45,000원 하시면 225만원 나와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골뱅이 나오면 뭐다? 단가다. 한 개당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금 몇 프로 내죠? 10% 내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써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뭐라고 적혀 있어요? 별도. 그래서 10%. 그래서 10%니까 얼마예요? 22만 5천원. 매출 부가세를 뭐라 그러냐면 부가세 예수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부가세 예수금. 예수금의 뜻이 뭐냐면 돈 받아서 세금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내 돈으로 내는 세금이라 그랬어요? 남의 돈으로 내는 세금이라 그랬어요? 남의 돈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의 뜻은 부가가치세인데 이건 내 돈이다, 남의 돈이다, 남의 돈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요 명칭이에요. 왜냐면 처음 들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외상으로 매출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뭘로 매출했다고요? 외상으로 팔았다. 뭐라 그러죠? 네, 외상 매출금 247만 5천원 정리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공부하는 건 다 시간이 해결해 주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해결해야 되냐면 시험 보기 전까지 해결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이제 입력할 겁니다. 여기로 들어오세요. 프로그램을 내 걸 안 켜놨구나. 프로그램 몇 번으로 들어오시라고요? 3300.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뭐 있죠? 네, 메인 매출 전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날짜는 몇 월 며칠이요? 네, 7월 7일 치시고. 천천히 할 거예요. 그래서 7월 7일 치신 다음에 여기 밑에 보세요. 우리 아까 매출에 뭐라 그랬죠? 과세라 그랬죠. 매출일 땐 왼쪽을 보는 거예요. 매입일 땐 어느 쪽 보시면 돼요? 오른쪽. 그래서 매출 과세 몇 번이요? 네, 10일 치세요. 그 다음에 품목은 지금 제품 팔았잖아요. 그래서 제품이라고 치셔도 되고 거기 보시면 무슨 구두라고 써있죠? 네, 둘 중에 편한 걸로 쓰세요. 근데 전 제품이 편하니까 제품으로 칠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쓰는 방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량 50켤레. 그 다음에 단가 얼마요? 45,000원. 치면 얘가 알아서 구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원래 만들어 놓은 게 되게 편하게 만들어 놨다고.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여기 코드로 와요. 요 코드가 뭐냐면 거래처예요. 어디라고요? 거래처. 아까 어디였었죠? 거래처? 예, 그러면 뭐라고 치세요? 예, 로얄 치세요. 그리고 로얄 치고 엔터 치시면 무슨 재화라고 나와요? 로얄 재화라고 나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엔터 또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전자라고 있죠? 네, 전자. 아까 저희 전자에다 뭐라고 썼죠? 여라고 썼죠. 여기 밑에 보시면 여 몇 번이요? 네, 1번. 그럼 몇 번 치세요? 1번. 그러면 여라고 떠요. 그리고 참고로 부일 때에는 부라고 안 뜨고 빈 공간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여일 때에만 여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요 분계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밑에 분계 보시면 요 아래 보시면 0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분계 없음. 1번에 현금. 그래서 현금은 뭘로 받았을 때? 네, 현금 받았을 때. 2번에 외상은요? 네, 외상일 때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외상은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뭐라고 있죠? 카드. 요거는 뭘로 받았을 때? 네, 카드로. 그 다음에 5번은 안 써요, 저희는. 0번도 안 쓰고. 그 다음에 3번에 뭐라고 있죠? 네, 얘는 만능이에요. 이 혼합은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 혼합은 언제 쓰시냐면 현금도 아니야. 외상도 아니야. 그 다음에 카드도 아니야. 그럴 땐 뭐요? 혼합. 그리고 언제 또 혼합 쓰시냐면 나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무조건 뭐요? 혼합 쓰시면 모든 분께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수업 끝나신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다가 연락 올 때가 있어요. 입력이 안 된대. 그러면 3번으로 넣으라고 설명드리면 다 입력하세요. 왜냐면 3번은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시험에선 3번만 쓰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속은 편해요. 근데 프로그램에서 1번, 2번, 4번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편하게 쓰라고. 네, 근데 헷갈려. 그러면 무조건 몇 번으로 가는 거예요? 3번으로. 근데 일단 지금은 요 순서에 맞춰서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외상 썼죠? 그러니까 몇 번 치세요? 네, 2번. 그럼 분계 끝. 되셨죠?
3번으로 하게 되면 여기 연습하는 거니까 여기 다시 눌러주세요. 외상. 네, 클릭하시고 몇 번 치세요? 3번 쳐보세요. 그러면 대변은 되어 있죠. 그러면 어느 변이 안 되어 있죠? 차변. 엔터를 열심히 치시면 밑으로 내려와요. 여기를 클릭을 하셔야 돼요. 여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여기에서 3번 누르면 요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때 엔터를 쭉 치시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외우시라 그랬어요. 3번 몇 번? 그 차변은 몇 번이라고요? 3번. 그 다음에 외상 뭐요? 매출금. 그러니까 직접 타이핑 하는 거예요. 혼합일 때는.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혼합의 뜻이 뭐냐면 얘가 기본 세팅되어 있는 거에는 없어.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치시면 금액 자동으로 뜨죠. 그러니까 차이는 하나예요. 거기에 세팅되어 있는 걸 쓰면 좀 더 편하게 넣을 수 있는 거고, 세팅 안 되어 있는 걸 쓰면 내가 좀 수동으로 뭐 해야 돼요? 입력을 해야 되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월 9일 거기 보시면 명동제화의 제품을 200켤레에 6만원을 매출하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자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보실 게 대금 중 120만원은 뭘로 받았대요? 현금. 그 다음에 나머지 6개월은 전자음을 뭐하였다? 수취하였다. 그래서 샀어요? 팔았어요? 팔았죠. 네, 팔았으니까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매출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세금계산서 나왔죠. 우리 불공 외운 거에 제품 파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누구한테 팔았죠? 명동제화. 그래서 명동 치시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으면 여예요? 부예요? 여예요. 그래서 여 치시고. 그 다음에 제품 팔았죠. 근데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켤레에 6만원 하시면 1200 나와요. 그러면 제품을 샀다고요? 팔았다고요? 팔았죠.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얼마치 팔았어요? 1200. 그 다음에 매출 부가세는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부가세 무슨 금이라고요? 예수금. 그 다음에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몇 프로 내는 거라고요? 네, 10%예요. 그래서 120. 그 다음에 차변에 거기 보시면 120만원은 뭘로 받으셨대요? 네, 현금 받았대요. 받으면 들어오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에 현금 12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음 받았대요. 우리 받는 어음 뭐라 그래요? 네, 받으러 어음이라 그래요. 무슨 어음이요? 받으러. 주는 어음은요? 네, 지급어음. 1200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2개 했어요. 맞죠? 네. 시험 볼 때까지 메인 매출 전표하고 일반 전표 다 포함해서 한 1000개 가까이는 풀고 시험장 갈 거예요. 그래도 헷갈리는 건 똑같긴 하지만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덜 헷갈리긴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분계보다는 입력에 조금 더 신경 쓰세요. 분계는 앞으로 계속 풀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로 바꿔주세요. 7월 9일. 7월 9일 바꾸시고, 그 다음에 유형은 매출의 과세라 그랬죠. 네, 매출 과세 몇 번이에요? 네, 11번. 그 다음에 품목은 제품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무슨 구두라고 쓰셔도 돼요? 네, 키높이 구두. 편하신 걸로 쓰세요. 근데 제가 권장드리는 건 짧은 걸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한 글자라도 더 쓰면 1초라도 더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수량 몇 개? 200켤레. 단가 얼마요? 6만원.
그래서 200켤레에 6만 원이라고 치시면 알아서 얼마가 떠요? 1200. 그 다음에 엔터 두 번 치시면 여기 코드로 옵니다. 그래서 코드는 거래처 코드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거래처 어디예요? 네, 명동이죠. 그래서 여기에다 뭐라고 치세요? 명동. 우리 처음에 할 때는 뭘 잘 보시냐면 엔터 쳤을 때 어디 가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쳐야 되느냐, 이런 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저야 이제 솔직히 어느 정도 익숙하니까 솔직히 화면 안 봐도 어느 정도는 쳐요. 근데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서 딱 6개월 지나면 저보다 더 잘 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입력을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닌지라. 근데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는 잘 쳤었어요. 그때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요거 메인 매출 전표 있죠. 이거 하루에 한 1000장 가까이는 쳤으니까 맘먹고 치면. 회사가 이게 언제 바짝 치냐면은요, 신고하기 바로 전에 몰아서 쳐요. 네, 저는 그걸 대빵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평소엔 해야 될 거 조금만 해놓고 신고 다가오면 몰아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막 영수증, 세금 계산서 이런 거 막 몇십 개 업체를 며칠 만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몇백 개, 몇천 개 넣어야 돼요. 네. 근데 그 정도 쳐요. 왜냐면 익숙해지면요, 이거 치는데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려요. 하나 넣는데 많이 잡아야 30초에서 1분 사이. 왜냐면 그때는 분개도 안 해요. 머릿속에 분개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자는 뭐야? 1번. 그 다음에 분개는 뭔가 많았죠. 뭔가 많으면 몇 번이에요? 예, 3번이에요. 입력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맞으면 냅두면 되고 틀리시면 그냥 고치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얼마였어요? 120. 그 다음에 차변에 받을 어음 1200.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랬죠. 예, 입력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그냥 분개만 잘 쓰시면 옮기는 건 반복하다 보면 늘어요. 그 다음에 7월 14일에 별표 하나만 치세요. 요거는 어려워서 별표는 아니고 아주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수정세금 계산서. 그래서 그 정식 명칭은 수정세금 계산서고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저기 반품 세금 계산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식 명칭은 수정 세금 계산서예요.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아실 겁니다. 수정의 뜻이 뭐죠? 고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잘못하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고칠 때 쓰는 세금 계산서다. 그래서 무슨 세금 계산서라고 표현하세요? 수정 세금 계산서.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7월 14일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7월 7일. 7월 7일이 아까 1번 문제예요. 네, 몇 번 문제가 7월 7일이에요? 1번 문제. 그래서 거기에서 몇 켤레가 반품되셨대요? 10켤레. 네, 그래서 10켤레가 반품되고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였다. 대금은 모두 외상거래와 상계되었다. 그러면 분개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샀었던 거예요? 팔았던 거예요? 팔았던 거죠? 그러면 매출.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세금 계산서 나왔죠? 우리 불공에 반품하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과세. 그래서 세금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불공 아니면 뭐예요?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예요? 로얄 재화. 그 다음에 이거 전자세금 계산서죠. 전자면 뭐라 그랬어요? 여. 아니면은 부. 그래서 전자니까 여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뭐 팔았었다고요?
제품 팔았어요. 그래서 제품 매출. 근데 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지금 10켤레 반품하셨잖아요. 거기 1번 보시면 한 켤레에 얼마예요? 네, 45,000원이에요. 그러면 10켤레면 얼마죠? 45만 원인데 마이너스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들어간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무슨 세금 계산서라고도 해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그래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인 이유가 딴 게 아니고 금액에 뭐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세금은 몇 프로라고요? 10%.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매출일 때는 무조건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이건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5만 원에 10%면 얼마죠? 마이너스 4만 5천 원. 맞죠? 10%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대금은 모두 외상거래와 뭐 했다? 상계했다. 그러면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49만 5천 원. 일단 정리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입력하러 갈 겁니다. 몇 월 며칠로 오세요? 7월 14일로 오세요. 7월 14일 오시고 매출에 뭐였죠? 과세였죠. 매출 과세 몇 번이요? 11번. 품목은 제품.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몇 켤레 반품하셨다고요? 네, 마이너스 10. 맞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1번에서 50켤레 팔았잖아요. 몇 켤레 팔았어요? 50켤레. 근데 그 중에서 몇 켤레 반품 받았죠? 10켤레. 그러면 40켤레만 판 거잖아요. 그러면 50에서 몇 빼면 돼요? 10. 그래서 반품 받았을 때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단가는 아까 4만 얼마였었죠? 5천원. 여기에다 마이너스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는 뭐죠? 플러스 되잖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해 잘못하시면 여기에다 마이너스 10 넣고 여기에다 마이너스 4만 5천 원 넣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우 저는 수량 단가 헷갈려요. 그러면 얘 안 넣어도 돼요. 시험 때. 이거 안 넣고 여기에다 얘만 넣어도 상관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시험은 답만 보니까. 그 다음에 코드로 오시고요. 회사 이름 어디예요? 로얄. 그래서 로얄 치시고 그 다음에 전자는 뭐였죠? 여였죠. 그래서 여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분계는 아까 외상으로 했었죠. 그러면 분계 뭘로 잡으시면 되세요? 외상. 그래서 외상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2번 누르시면은 분계가 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쉴 거예요. 지금부터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7월 16일 거 있으시죠? 한번 분계 적어 보세요. 위에 적은 거 참고해서. 또 7월 16일 샀어요? 팔았어요? 팔았죠. 매출의 과세, 칠성, 재화, 여. 왜냐면 전자죠. 그 다음에 대변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인데 지금은 두 개를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520에 600이니까 얼마예요? 1120만원. 그 다음에 세금은 10%죠. 부가세, 예수금 112만원. 그 다음에 돈 받았어요?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 그래서 외상 매출금 1232만원. 되셨죠? 네. 그리고 요거 금액 틀린 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프로그램에서 요건 어느 정도 잡아주니까. 그래서 종종 그럴 때 있어요. 숫자 잘못 썼는데 답은 맞았어. 왜냐면 우리가 쓴 게 채점되는 게 아닙니다. 채점은 무조건 프로그램에 뭐 된 거예요? 입력된 거. 그래서 여기 들어오세요. 프로그램 7월 16일. 그리고 요것만 입력하고 잠깐 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매출의 뭐죠? 과세. 그래서 매출의 과세니까 몇 번이요? 11번.
그 다음에 품목은 여기 잠깐 보세요. 거기 보시면 두 개죠. 예, 이거를 복수거래라 그래요. 또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긴 하나밖에 못 넣잖아요. 품목이 두 개 이상 나왔을 때는 여기 F7이라고 있죠. 여기 위에 시험 문제는 한 10년에 한 번 정도씩 내요. 잘 안 냅니다. 대부분 품목은 하나만 나와요. 여기 위에 무슨 거래요? 복수거래 누르면 밑으로 내려와요. 근데 이거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점이 여기에선 안 눌러져요. 지금은 눌러지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되는 데는 여기에요. 품목. 품목에서 복수거래 누르면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밑에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남성용 구두 100개에 52,000원. 그 다음에 여성용 구두 100개에 얼마요? 6만원. 그래서 밑에다 친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F7 탭 ESC 라고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그래서 그걸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마우스 위에 눌러도 돼요. 그러면 여기 위에 뭐라고 떠요? 복수할 거야 써있죠. 그래서 요거는 품목이 몇 개 이상일 때만 2개. 그 다음에 코드 오셔서 거래처 어디에요? 예, 칠성. 그 다음에 전자는 여, 붕괴는 뭐예요? 외상. 그래서 요거까지 입력하시고 잠깐 쉬었다 10시 40분에 다음 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